안녕하세요. 스스로 삶의 주인이 되다의 주인입니다. 이번 시간은 자신에 대한 확신이 있는가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설레고 가슴 뛴다는 말보다는 실패하면 어쩌지? 하는 두려움이 먼저 앞서지는 않나요? 우리는 무언가를 해보기도 전에 머릿속으로 이미 실패의 시나리오를 씁니다. 창업을 할 때나 인생의 큰 도전을 앞뒀을 때 가장 무서운 적은 외부에 있지 않습니다. 내 안의 의심, 그리고 타인의 시선에 흔들리는 내 마음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지금 당신 자신에게 확신이 있습니까? 확신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운이 아닙니다. 확신의 근거는 여러분이 보낸 어제와 오늘에 있습니다. 수없이 반복해온 연습, 매일 아침 거르지 않았던 운동 루틴, 실전에서 흘린 땀방울, 이런 것들은 결코 여러분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타인의 말 한마디에 정성껏 쌓아 올린 성을 무너뜨립니까? 남들의 시선에 찬물을 끼얹을 때마다 정신이 무너지면 결국 공포 속에서 사업을 하게 되고 패배하게 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위기가 닥쳐도 당신을 구원해줄 유일한 구주소는 당신이 그동안 지켜온 반복된 노력과 실력뿐입니다. 나를 믿어주는 내가 되어야 어떤 거친 파도도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실력 하나만 믿고 오만해져서는 안 됩니다. 실력은 기본이고 그 위에 인성이라는 향기가 입혀져야 합니다. 실력은 좋은데 퉁명스러운 사람과는 누구도 마주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확신이 있는 사람은 여유롭습니다. 그 여유는 고객에게 전하는 따뜻한 미소로 나타납니다. 그 미소 하나가 다시 여러분의 확신이 되고 무기가 됩니다. 매일 아침 꾸준히 몸을 단련해온 그 끈기를 장사에 녹여내시기 바랍니다. 꾸준함은 그 어떤 천재성도 이길 수 없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요즘 이게 잘 된대, 이거 따라해. 주변에서 들려오는 수많은 조언들 솔깃하시죠? 하지만 상황과 조건이 다른데 맹목적으로 따라하는 건 필패의 지름길입니다. 이때 공자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군자 화이부동. 군자는 남과 화목하게 지내되 내동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남들의 의견을 경청하되 중심 없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내가 왜 이 사업을 하는지 내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결국 모든 결정은 내가 내려야 하며 그 결과도 내가 책임져야 하는 주인으로서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나를 알고 내 방향을 향해 갈 때 인생이라는 바다에서 비로소 순항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아직 눈을 뜨지 않은 거인이 살고 있습니다. 그 거인은 남이 깨워주는 게 아닙니다. 아침 일찍 30분 운동으로 몸을 깨우고 퇴근 후 1시간 독서와 사색으로 영혼을 깨우는 겁니다. 독서는 내 안에 잠자는 거인에게 먹이를 주는 시간이며 사색은 그 거인에게 나아갈 길을 알려주는 지도입니다. 매일의 작은 루틴이 쌓여 나 스스로가 믿음직해지는 순간 여러분은 비로소 거인의 어깨에 올라타
세상을 내려다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는 확신이 없어서 오는 게 아니라 자신을 믿지 못해 포기할 때 오는 겁니다. 스스로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묵묵히 걸어온 당신의 시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확신을 갖는 그날 세상도 여러분을 믿어주기 시작할 것입니다. 매일이 설레고 기대로 가득 찬 오늘을 사십시오. 당신은 이미 이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삶의 주인이 되듯 오늘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에 대한 확신으로 빛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손자병법 군쟁편 2. 헛걸음도 걸음의 일부다. 시작하겠습니다. 군쟁 진안자 이우위직 이환위리 고우기도 이유지일이 후인발 선인지 차지우직 지게자야. 군대가 승리를 다툴 때 어려운 점은 돌아감을 질러감으로 알고 곤란함을 유리함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멀리 돌아가면서 이익으로 유인하면 적보다 늦게 출발해도 적보다 먼저 도착한다. 이것이 돌아감과 질러감의 계책을 아는 것이다. 돌아감을 질러감으로 안다. 두 점 사이에 가장 짧은 길은 직선이 아니라는 것이다. 겉으로 봐서는 우회로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가장 빠른 직선 도로라는 것이다. 왜 그럴까? 지형에 문제가 있고 또한 적의 상황을 고려할 때 설령 직선 도로가 있어도 당신은 그 길을 지나갈 수 없기 때문이다. 복잡한 지형과 수시로 변하는 적의 상황을 고려할 때 어떤 길이 가장 짧고 빠른 길인가? 굽은 길이 질러가는 길, 우회도로가 직선도로라는 것이다. 축구 경기에 비유하는 것이 역시 편하다. 선수가 아군 진영부터 직선으로 적진 골문까지 질주해 슛을 하던가 드리블을 하거나 패스할 때 돌고 돌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실은 질러가는 길이기 때문이다. 축구 왕제 펠레가 현란한 개인기로 직진하여 곧장 골이 나는 듯 싶지만 그의 드리블을 유심히 보면 실은 발재간으로 볼을 전후좌우로 굴리는 것이 여전히 굽어가는 것이다. 원문의 이환율이란 우환을 이익으로 삼는다는 것이 우리말로 하면 전화이복, 곧 불리함을 오히려 유리함으로 전환한다는 뜻이다. 멀리 돌아가면서 이익으로 유인하면 적보다 늦게 출발해도 적보다 먼저 도착한다. 일부러 멀리 우회하여 가면 적은 우리가 안 가는 것으로 여긴다. 여기에 위장한다는 사소한 이익을 던져 적을 견제하고 벼랑간 샛길로 질러가면 적보다 늦게 출발해도 적보다 빨리 도착할 수 있다고 했다. 조조는 이렇게 해설했다. 길을 우회하는 행동은 적에게 멀어지는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적보다 늦게 출발했지만 적보다 먼저 도착하는 것은 장군이 계산에 밝아 사전에 먼 길을 가깝게 가는 전략을 알았기 때문이다. 멀리 돌아가게 되면 적은 내가 멀리 있다는 착각을 일으키고 그로 인해 경계를 늦춘다는 것이다. 늦게 출발해도 먼저 도착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지형을 파악했기에 어디로 가면 멀고 어디로 가면 가까운지 또한 어디에 질러가는 샛길이 있는지 사전에 계산이 끝났기 때문이다. 전국시대 조사가 진나라 군대를 격파한 전쟁이 좋은 예가 될 것이다. 조사가 누군가 하면 조괄의 부친이다. 조괄은 탁상공론 방법 마스터로 비웃음을 샀지만 그의 부친 조사는 진짜 명장이었다. 진나라가 한나라를 침략하여 아려에 주둔했다. 조나라가 해문왕이 한나라를 지원하려고 했다. 연파에게 물었다. 연파는 길이 좁고 험하여 지원하기 힘들다고 답했다. 악승에게 물었다.
악승도 같은 의견이었다. 조사에게 물었다. 좁은 길에서 만난다면 용감한 자가 이긴다며 조사는 본인이 가겠다고 자원했다. 진나라는 조나라의 구원군이 온다는 소식을 접하자 무한성 부근까지 병력을 배치하여 아려와 함께 기각지세를 형성했다. 이렇게 되니 조사는 싸우기가 더욱 어려워졌다. 조사는 군주로부터 받은 명을 받아 전 국민을 동원하고 병조를 징집하고 군대를 조직하여 출전했다. 그런데 조사는 조나라 수도 한단을 나선 지 불과 30리 되는 곳에 병영을 구축하고는 더 이상 행군하지 않았다. 이어서 군령을 내렸다. 지금부터 작전과 관련하여 왈가불가하는 자는 참수한다. 이때 진나라 군대는 이미 한나라 무한성 서쪽에 진지를 구축하고 20만 대군이 북과 징을 치면서 작전 연습을 하는데 그 함성이 어찌나 우렁찬지 무한성이 기왓장이 모조리 들썩거릴 지경이었다. 진나라 군대의 동향을 염탐하던 조나라 정찰병이 급히 돌아와 조사에게 보고하면서 속히 무한성의 포위망을 뚫어야 한다고 건의했다. 정찰병이 목숨을 걸고 진언할 정도로 좋은 병사인 줄 조사는 물론 알고 있었다. 하지만 조사는 우회도로가 오히려 직선도로라는 손자병법의 전술이 성공하려면 이런 좋은 병사의 목이 필요했다. 조사의 정찰병을 즉시 참수하고 다시 정군에 엄명을 내려 진지를 더욱 견고히 구축하도록 지시했다. 조사의 군대는 진지를 계속 구축할 뿐 28일이 지나도록 그 자리에서 한 걸음도 전진하지 않았다. 구원부대가 구원할 생각을 하지 않고 계속 제자리에서 진지만 구축하자 진나라가 오히려 답답함을 이기지 못하고 정찰병을 파견하여 허실을 탐지했다. 정찰병은 조나라 진지에 잔입했다가 붙잡혀 조사 앞으로 끌려왔다. 조사는 진나라 정찰병을 처결하기는커녕 오히려 잘 먹여서 그대로 돌려보냈다. 진나라 정찰병이 돌아가 진나라 장군에게 아뢰었다. 조나라는 싸울 생각이 없는지 진지만 계속 구축하고 있습니다. 진나라 장군은 조사가 한나라의 구조 요청에 그저 형식적으로 응대할 뿐 실제로 교전할 마음이 없다고 단정했다. 조사는 진나라 정찰병을 돌려보내자마자 곧바로 장군의 명령을 내려 무거운 투구와 갑옷을 벗고 가벼운 복장으로 단 이틀 만에 양식만 지닌 채 급속 행군을 준비하도록 지시했다. 이어서 정군을 독려하여 낮밤을 쉬지 않고 험준한 산길을 질주하여 이틀 하룻밤 사이에 아래에 도착했다. 도중에 진나라의 매복이 전혀 없는지라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었다. 그런데 조사는 아려성으로 진행하지 않고 50리 떨어진 곳에 병영을 설치하고는 주변의 진영을 살폈다. 허력이란 자가 급히 조사를 찾아와 진언했다. 진나라는 우리가 이렇게 빨리 여기지 행군하리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일거에 우리를 괴멸시키려고 기세등등하게 나올 것입니다. 우리는 일단 방어에 전념하여 그들의 첫 번째 공세만 무사히 넘기면 기세가 꺾인 그들을 섬멸하는 것은 식은 죽 먹기입니다. 조사가 대답했다. 좋은 전략이요. 허력이 바로 아래였다. 작전과 관련하여 가타부타하는 자는 직결 처형한다고 선포하셨습니다. 군법에 따라 죽여주십시오. 조사가 대답했다. 승리한 뒤에 귀국하여 처리하겠다. 허력이 다시 아래였다. 양군은 이미 진지를 견고하게 구축했습니다. 저쪽 북쪽 고지를 먼저 점령하는 군대가 승리할 것입니다. 조사가 명했다. 좋은 의견이요. 그대는 병력 1만을 이끌고 저 고지를 선점하시오. 진나라 군대가 대거 공격했지만 조사는 방어만 할 뿐 반격하지 않았다. 그 사이 허력은 북쪽 고지를 선점하였다. 반대쪽 산등성이로 진나라 군대가 기어오르고 있었다. 조나라 군대는 고지에서 산 중턱에 몰려있는 진나라 군대를 향하여 벌떼처럼 화살을 날렸다. 산자락에 대기하고 있던 조사는 그와 동시에 나머지 병력을 총동원하여 진나라 군대의 후미를 공격하였다.
위와 아래에서 동시에 공격을 당하자 진나라 군대는 미처 손을 쓰지도 못하고 그대로 무너졌다. 아려성의 포위를 풀렸고 무안성까지 진격하였던 진나라 군대는 모두 진압되었다. 조사가 아려에서 진나라 20만 대군을 격파한 이 전투는 기원전 270년의 일이다. 용맹한 진나라 군대가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진 예는 역사상 처음이었다. 개선 후 허력은 오히려 상을 받았고 국위로 승진했다. 조사가 이끈 승리는 흥미롭다. 갑옷과 투구를 벗고 가벼운 복장으로 급속 행군하는 것은 사실 위험천만한 작전이다. 이를 하룻밤을 질주하는 급속 행군은 후방에서 멀리 떨어지고 보급도 끊기는 데다가 사병들은 지칠 대로 지치기 때문이다. 이런 상태에서 아려성까지 돌진하여 진나라 군대와 교전하면 승산이 있을 리 없다. 조사의 전략이 묘한 것은 아려성 50리 밖에 병영을 설치하고 아울러 진지까지 구축한 뒤에 진나라 군대가 찾아오게끔 기다렸다는 것이다. 이는 허실편의 아래 내용에 부합하는 것이다. 무릇 먼저 전쟁에 도착하여 적을 기다리는 자는 여유가 있고 늦게 전쟁터에 도착하여 서둘러 싸우는 자는 피곤하다. 조사의 군대는 지칠 대로 지쳤지만 아려성 밖 50리 지점에서 멈추고 진나라 군대를 흔들어 힘들게 찾아오게 만든 것이다. 앞서 허실편에서 이정이 천마디 만마디 병법을 한마디로 요약하여 적을 흔들어야지 적에게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했던 그대로였다. 적을 동원해야지 적에게 동원되어서는 당연히 피곤해진다. 진나라 군대는 본래 이런저런 조치를 취해 조사를 동원하려고 했다. 진나라가 아려와 무안의 기각지세로 진을 쳤던 것도 위점타원 전술, 말하자면 지원군을 이끌고 오는 조사의 군대를 도중에 경멸하라는 것이었다. 그런데 조사는 돌아가는 길이 질러가는 길임을 알았다. 조나라 수도 한단을 나선 지 불과 30리 되는 곳에 병영을 구축하고는 더 이상 행군하지 않았다. 돌아가는 길로 가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멈춰버린 것이다. 그 이후 진나라가 방심한 틈을 노려 급속 행군으로 아래성 50리 밖까지 직행했으니 곧 질러간 셈이 아니겠는가? 그곳에서 조사는 진지를 구축하고 진나라 군대가 찾아오기를 기다렸다. 조사의 군대는 홍경기가 된 것이고 진나라는 어웨이 경기가 된 셈이다. 허실편에서 또 이런 구절이 있다. 그러므로 싸울 곳을 알고 싸울 날을 알면 천리를 가서도 교전할 수 있다. 교전할 시간과 지점도 조사가 모두 결정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다. 만일 진나라 군대가 찾아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조사가 구사한 완행이 오히려 직행, 전술을 진나라 장군이 알아챘다고 하자 조사가 아려성 50리 밖까지 임박했을 때 진나라 장군은 침착하게 상황을 점검할 수 있었다. 아래와 같은 식으로 말이다. 너희가 우리의 허를 찔러 아무리 저지도 없이 급속 행군으로 아려성 50리 밖까지 행군했다고 하자. 날짜를 따져보니 너희가 그렇게 빨리 왔으면 보급 물자도 떨어졌을 것이고 지원 병력도 없는 고립된 군대일 텐데 과연 앞으로 얼마나 버틸 것인가. 일단 며칠 허실을 관찰한 다음에 행동하겠다. 그런데 진나라 장군은 크게 당황했다. 전혀 예상 밖의 행군에 허를 찔렸기 때문이다. 이제는 조사의 다음 동작이 무엇일지 도무지 짐작할 수 없기에 속히 제압하려는 마음만 앞섰던 것이다. 그리하여 허겁지겁 제 발로 찾아와 도전했고 그 결과 대패하고 말았다. 적이 나의 전략에 걸려들지 않으면 문제가 된다. 양왕명이 영왕의 난을 평정했던 사례를 회고해보자. 왕양명에게는 카드가 한 장밖에 없었다. 남창을 치는 것이었다. 이것도 말하자면 돌아가는 길이 질러가는 길 전략이었다. 위기에 처한 안경으로 직행하지 않고 남창으로 돌아갔기 때문이다. 만일 영왕이 남창으로 철군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여왕의 망료들은 철군을 긋고 만류했다.
남창이 넘어가면 일단 포기하면 된다. 남경을 차지하면 황제가 되는데 황제가 된 다음에 남창 정도야 그저 경문만 돌려도 앉아서 평정할 수 있다고 말이다. 그러나 영왕은 자신의 본거지가 함락된다는 소식에 당황하여 판단력이 흐려졌다. 철군하여 급히 남창으로 돌아오는 길에 왕양명에게 대피하여 거사가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진나라 장군이나 명나라 영왕이나 당황하여 이를 그르쳤다. 당황해서는 안 된다. 패배했을 때는 패배를 인정하면 된다. 저번에 당황했다면 당황했음을 인정하고 이제 새로운 형세에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침착하게 생각하면 되는 것이다. 저번에 패했다거나 당했던 것을 어떻게 해서든 만회하겠노라고 고집을 부려서는 안 된다. 특히 미천까지 털어서 만회하려 했다가는 큰일이다. 여차하여 완전히 털리면 인생이 그대로 끝날 수도 많기 때문이다. 주제와는 다소 떨어진 이야기지만 이런 생각이 든다. 돌아가는 길이 실은 질러가는 길이라고 해도 또는 완행이 실은 급행이라고 해도 사람 마음이 어디 그런가? 여하튼 질러가고 싶고 급히 가고 싶은 마음이 앞서는 것을 어찌하랴. 그러나 인생의 길은 성장의 길이기에 직선은 없다. 굽이굽이 인생길, 비바람 또한 그치지 않으니 아예 다음과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음 편하리라. 헛걸음도 걸음의 일부이다. 헛돈도 써야 할 돈의 일부이다. 여하튼 걸어야 길이 생기니까 헛돈을 쓰지 않으면 알뜰한 돈도 쓸 수 없으니까 모두 필요한 가정이라고 말이다. 우리는 당황하면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갑자기 불이 나거나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정신을 잃고 우왕좌왕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 소방훈련, 안전사고 예방 훈련도 대비가 필요합니다. 생명과 직결되는 소중한 것이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시간 낭비, 돈 낭비라며 당장 현실의 일만 바라보곤 합니다. 평소 훈련이 잘 되어 있고 매뉴얼에 따라 꾸준히 연습해 왔다면 긴급 상황 발생 시 당황하지 않고 생명도 지킬 수 있으며 재산 피해도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장사도 이와 같습니다. 커피 머신이 멈추거나 상수도에 누수가 발생할 때 매뉴얼을 준비하고 평소 대비 상황을 만들어 놓아야 합니다. 커피 머신이 멈췄다면 손님에게 빠른 응대와 현 상황에 가능한 음료를 말씀드려 침착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다면 사장도 당황하며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실수가 나오게 되고 오신 손님들 빈손으로 돌아가게 하는 아쉬움만 남게 됩니다. 상황도 내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당황하고 흥분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들을 내가 시뮬레이션 해야 합니다. 갑자기 손님이 몰려 준비된 음료가 품절될 시 대체 음료를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그냥 다 판매되었다고 끝이 아니라 이번 새로 나온 신메뉴이며 맛은 진하고 부드럽습니다 하며 새로운 걸 드셔보실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럴 때 오늘 하루 할인이나 1+1 행사를 병행하면 새로운 메뉴를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볼 수 있습니다. 평소 준비하고 꾸준히 해왔다면 고객 한 분 한 분이 소중하다는 걸 알기에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품절 현상이 새로운 메뉴 홍보 판매 기회로 나가려는 밑거름이 되는 거죠. 매장에 오신 손님을 웃음 가득 보낸다는 마음만 있다면 어떠한 상황이 와도 충분히 대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은 돌발 상황 발생 시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응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